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드디어 인텔 13세대가 출시합니다. 이번에는 사전 리뷰용으로 13900KF를 하나 구했습니다. 해당 CPU는 인텔 공인 국내 유통사 인텍앤 컴퍼니에서 대여받았습니다. 간단한 스펙 차이 보죠. 일단 기본적으로 공정이 같아요. 인텔 7 10나노 공정의 같은 아키텍처 기반이기에 과연 얼마나 성능이 올랐을지 저도 궁금합니다. 멀티 성능은 확실히 올라갔다고 보는 점이 코어 수가 늘었죠. 12900K나 KS는 8 플러스 8코어였는데 13900K가 2코어가 2배로 늘어서 8 플러스 16코어 총 24코어에 16 플러스 16스레드 32스레드 구성입니다. 멀티 성능이 확실히 좋아질 수밖에 없죠. 대신 코어 수가 늘어서 전력 소모량도 같이 늘었습니다. TDP 자체는 125W로 12900K랑 같은데 스펙상 맥스 전력 소모량이 253W로 조금 늘었습니다. 대신 클럭이 인상적이에요. 베이스 클럭이 4.3GHz, 부스트 클럭이 5.8GHz로 12900K 대비 엄청 늘었고 12900KS와 비교해봐도 상당한 차이입니다. 특히 13세대가 게임 성능이 기대되는 점이 캐시도 증가했어요. L3 캐시가 기존 30MB에서 이번에 36MB로 조금 늘었고 L2 캐시는 14MB에서 32MB로 2배 이상 아주 대폭 늘었습니다. 인텔이 전통적으로 캐시를 짜게 넣는 편이었는데 13세대는 웬일로 상당히 넉넉하게 넣어줬습니다. 내장 그래픽 같은 경우는 똑같이 UHD 770이 탑재됩니다. 당연히 KF, 뒤에 F가 붙은 제품군은 내장 미탑재입니다. 가끔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K랑 KF랑은 내장 그래픽 유무 말고는 똑같습니다. 바로 멘트로 넘어가실 텐데 넘어가시기 전에 지금 인텔 13세대가 600번대 보드에 장착 시 성능 저하 이슈가 있어요. 아마 바이오스 업데이트 되면 해결될 문제여서 크게 걱정은 안 되지만 혹시 구입하시는 분들은 인지하시고 구입하시는 것이 좋겠죠. 정확히는 12세대 CPU도 Z790에 장착 시 성능이 올라가는 상황인데 이건 다음 보드 리뷰 영상에서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90 보드가 필요했는데 에즈라 국내 유통사 D&D컴에서 Z790 스틸 레전드를 증여해줘서 이 보드 써서 진행해보겠습니다. 벤치 시스템입니다. CPU는 13900KF로 준비했습니다. 비교고는 제가 지금 메인 벤치컴에 쓰고 있는 12900K입니다. AMD 라파엘은 제가 따로 구하지 못해서 얼마 전에 리뷰하지 않았냐고요? 했는데 그게 렌트라 이미 수거해 갔습니다. 여기서 너네 13세대랑 비교할 건데 빌려줘 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죠. 하간 양쪽 모두 전력 제한 해제를 해서 진행했고 램은 XMP를 넣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현존 최강 RTX 4090 게이노드 팬텀을 이용했습니다. 파워도 넉넉하게 1200W 플래티넘에 쿨러도 아세텍 펌프의 에이수스 류진2 360. 기타 시스템은 영상을 정지 후에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보실 벤치는 CPUG입니다. 3회 측정 중 멀티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가져왔습니다. 12900K는 싱글 805점, 멀티 11385점이 나왔고 13900KF는 싱글 908점에 멀티 16976점이 나왔습니다. 멀티야 뭐 당연히 코어 수가 늘어났으니까 좋아지겠지 싶었지만 5000점 이상 오른 미친 성능 증가폭이네요. 심지어 싱글도 100점 이상 올랐어요. 퍼센트로 변환하면 약 한 13% 조금 넘게 오른 것 같네요. 다음은 시네벤치 RE3입니다. 멀티는 10분, 싱글은 1회 측정한 값입니다. 결과를 보시죠. 오우 화려하네요. 멀티 스코어부터 보면 12900K가 27137점, 13900KF가 38559점으로 한 12000점 이상 올랐습니다. 상당한 증가죠. 눈여겨볼 포인트는 싱글도 1980점에서 2237점으로 15% 이상 올랐어요. 같은 아키텍처, 같은 공정인데 싱글 점수 증가폭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한 세대 만에 15%면 상당한 증가라 봐야 하거든요. 그것도 1년밖에 지나지 않는데 말이죠. 문제는 저도 제 눈을 의심스럽게 하는 전력 소모량 12900K가 214W 정도 나왔는데 13900KF가 무려 평균 325W입니다. 미친 건가? 저도 뭔가 좀 잘못된 건가 싶은데 아니 뭐 다른 벤치 결과를 봐도 아시겠지만 저 수치가 맞아요. 평균 온도도 이제 12900K가 착하죠? 85도, 13900KF는 무려 104도입니다. 이 진짜인가 싶은 결과죠. 상세 데이터 조금만 봐보죠. 일단 평균 클럭은 확실히 좋긴 좋아요.
피코어를 보면은 4890MHz 대 5310MHz로 400 이상 차이 나고, 전반적인 평균 클럭도 4290MHz 대 4560MHz로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문제는 온도인데 온도가 최대 112도가 찍혔어요. 13세대가 제가 느끼기로는 115도부터 스로틀링이 걸리게 설계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 온도가 성능 저하가 생기는 온도는 아니라는 거겠죠. 너무 높긴 높아요. AMD도 95도라 해서 난리가 났었는데 여기는 110도가 넘으니 전력 소모량도 입이 떡 벌어집니다. 최대 390W가 넘었어요. CPU 단독으로 390W. 그래픽카드보다 많이 먹겠는데? 이제 게임 벤치로 넘어가죠. 가장 먼저 볼 게임은 롤입니다. 옵션 풀 HD의 그래픽 최상업입니다. 결과를 보시죠. 롤은 전통적으로 캐시바를 많이 타는 게임입니다. 이번에 인텔 13세대가 캐시가 상당히 늘어서 프레임 향상이 눈에 띕니다. 12900K가 평균 336프레임에 로우가 258프레임인데 13900KF가 평균 407프레임에 로우가 320프레임입니다. 지금 12900K 평균하고 13900KF 로우 프레임하고 경쟁 중이에요. 미친 거죠. 이게 한 세대 만에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세부 지표도 인상적이에요. 아무래도 신제품이다 보니 아직 MSI 애프터버너가 완전히 지원되지 않아서 일부 데이터가 뜨지 않습니다. 외부 프로그램을 연결했지만 완전히 갖게 하진 못했습니다. 역시 가장 눈에 띄는 데이터는 CPU 전력 소모량이에요.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시죠. 국민게임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옵션 풀 HD의 그래픽 낮음입니다. 결과를 보시죠. 소리밖에 안 나오죠. 네, 돌았습니다. 성능 증가폭이 이게 눈을 비비고 다시 봐야 할 정도예요. 12900K가 평균 295프레임에 로우 186프레임인데 반해 13900KF는 평균 360프레임에 로우 218프레임입니다. 네, 평균은 70프레임 이상, 로우는 30프레임 이상 증가했어요. 퍼센트로 봐도 어마어마한 증가폭이죠. 미쳤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배그는 주의 깊게 세부 데이터를 좀 보죠. 우선 GPU 로드 차이가 좀 납니다. 약 10% 정도 차이 납니다. 이러한 점이 프레임에 직결되죠. 물론 13900KF도 FHD에서 4090을 완전히 갈구고 있지는 못해요. 전력 소모량 차이도 상당합니다. 12900K가 평균 80W, 13900KF는 무려 120W 정도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온도 차이가 좀 나긴 납니다. 10도 정도 차이 나네요. 60도대가 그리 높은 것은 아니긴 한데 이게 360 대장급 수냉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해서.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 보시죠. 오버워치 2입니다. 옵션 풀 HD의 그래픽 매우 높음, 프레임 제한은 풀어뒀습니다. 결과를 보시죠. 여기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앞에 다른 게임보다는 작습니다. 평균은 480프레임인데 557프레임으로 70프레임 이상 차이 나고, 로우도 295프레임인데 326프레임으로 30프레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격차가 조금 적은 게 옵치가 최적화가 워낙 잘 된 것도 있지만 최대 프레임이 600이어서 그렇습니다. 이미 12900K로도 600을 찍어요. 그래서 격차가 줄어든 것입니다. 옵지2가 최적화가 너무 잘 돼서 12900K도 잘 가구고 있습니다. 12900K 전력 소모량이 95W가 넘고 13900KF는 동일하게 120W 수준이네요.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 보시죠. 국민 RPG 로스트아크입니다. 옵션 풀 HD의 그래픽 최상업, 성능 우선 모드입니다. 이곳은 기사의 나라 루테란이고. 결과를 보시죠. 로아도 차이가 상당합니다. 평균은 251프레임대 300프레임으로 50프레임 차이, 로우는 139프레임대 162프레임으로 20프레임 이상 차이가 납니다. 로아도 세부 지표는 다른 게임이랑 비슷비슷한데 얘는 12900K도 제대로 못 쓰고 있어 보이네요. 이제 트리플 A 게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섀도우 오브 더 툼레이더입니다. 옵션 풀 HD의 그래픽은 낮음, 레이트레이싱은 꺼둔 상태입니다. 결과를 보시죠. 12900K가 평균 230프레임에 로우 161프레임이고 13900KF가 평균 272프레임에 로우 193프레임입니다. 평균은 40프레임 이상 차이 나고 로우는 30프레임 이상 격차가 있습니다. 꽤 차이가 나죠. 섀도우 툼이 CPU를 상당히 잘 갈구는 게임입니다. 세부 지표에서도 더 차이가 나요. GPU 로드율이 이전 게임에서 10% 정도 차이였다면 여기는 15% 정도 차이가 나고 13900KF 전력 소모량도 130W대로 조금 더 올랐습니다.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시죠. 마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입니다. 옵션 풀 HD의 그래픽 낮음, 레이트레이싱은 꺼둔 상태입니다.
결과를 보시죠. 섀도우툼이랑 비슷한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은 191프레임대 219프레임으로 약 30프레임 차이, 로우는 148프레임대 167프레임으로 20프레임 정도 차이 납니다. 세부 지표 역시 이전 게임하고 비슷비슷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PU 벤치에 꼭 넣는 문명 6입니다. 폭풍 확장팩 버전과 오리지널 버전 AI의 벤치마크를 이용했습니다. 결과를 보시죠. 여기는 평균 턴 시간이라 짧을수록 좋습니다. 12900K가 폭풍 확장팩 버전에서 27.1초, 13900KF가 25.07초로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문명6 폭풍 버전에서 1초 차이 나는 것도 보기 힘든데 2초 이상 차이가 나요. 오리지널 버전 역시 7.18초 대 6.98초로 0.2초 차이가 납니다. 이제 작업 보시죠. 블렌더 BMW CPU 벤치마크입니다. 결과를 보시죠. 와, 작업은 좋아졌을 거라 생각했지만 많이 좋아졌습니다. 코어수가 늘어난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작업 시간이라 짧을수록 좋은데 12900K가 83.1초, 13900KF가 59.07초예요. 20초 이상 땡겼습니다. 대신 전력 소모량이 폭발했습니다. 이게 맞나 싶은데 네, 무려 378W를 찍었습니다. 평균 378W, 거의 12900K의 2배 가까운데 온도도 평균 109도라 성능은 좋은데 이게 맞나 조금 그러네요. 다음 벤치로 넘어가시죠. 핸드브레이크 동영상 변환 프로그램입니다. 약 3분 30초짜리 FHD 동영상 무손실 변환했습니다. 결과를 보시죠. 오, 역시 작업 시간이 10분 10초에서 7분 45초로 2분 30초 정도 줄었습니다. 네, 다만 전력 소모량이랑 온도가 조금 높아요. 전력 소모량이 블렌더보단 줄어서 330W, 온도는 107도입니다. 정리해보면 기대 이상, 과장 좀 보태면 역대급으로 잘 나왔어요. 게임 뭐 미쳤죠? 작업 상당히 좋아졌고, 다만 온도랑 이게 전력 소모량은 좀, 물론 벤치마크처럼 전력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인게임 온도 60도대로 괜찮은 편이에요. 이게 같은 공정, 같은 아키텍처에서 이렇게 많이, 그것도 한 세대 만에 발전한 것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경쟁 사랑은 뭐 비교해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790X 리뷰 영상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12900K에게도 허덕이던 게 이번 라파엘이라, 국내 가격은 제가 출시 전에 영상을 만든 것이라 아직 안 나왔습니다. MLCRP 상으로는 동결인데 요즘 환율이 개판이죠. 그리고 이렇게나 잘 나와버려서 초반에 품귀 현상이 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국내 가격은 나오면 유튜브 커뮤니티 탭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요즘 롤드컵 기간이죠. 클템 해설위원님이 많이 쓰는 유행어를 활용해서 라파엘 다운! AMD 비상!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죠. 안녕!